안녕하세요. 전성기 라이너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퇴사 후 나랏돈 타먹기 노하우 공유 역할을 맡은 이쁜 에디터 김주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19년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그 다음에 실업급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실업급여 실전편입니다.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서 지급받는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작년 여름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올해 5월까지 실제 실업급여를 받아보신 퇴사요정님이 나오셔서 본인의 리얼한 경험담을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알아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요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퇴사요정님께서 본인이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기까지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좀 체크할 만한 포인트를 집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사요정님,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이 훨씬 쉬운 방법이어서 처음에 1회차 때 반드시 방문을 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신청을 해야 되는 그 회차, 그 이후에 이제 또 안내받는 출석해야 되는 회차들을 제외하고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인터넷 실업 신청하는 방법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만약에 인터넷 뱅킹을 사용을 해보신 분이라면 사실 큰 어려움을 미리 갖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이제 자기가 신분이 증명이 된 이후에는 신청하는 메뉴에 들어가면 아주 쉽게 순서대로 기입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그 센터에는 반드시 몇 번은 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다른 분들의 케이스를 제가 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210일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신청하는 1회차 그리고 4회차 때 실제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그 회차 때 방문을 했고요. 7회차 때 가서 이제 그 구직활동 구비 서류들을 가지고 창구에서 직접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가신 거네요. 네네. 결국. 그리고 이제 구직 활동을 한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워크넷에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고 이제 정보 같은 걸 좀 입수해야 되는데 퇴사요정님 그 워크넷 통해서 어떻게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좀 그러셨나요? 이거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차가 이미 19년 차 이상이 되다 보니까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 정보에서는 제가 원하는 직무를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연령대가 아무래도 좀 젊은 청년층이시다 보니 그 위주로 좀 구인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차 때문에 사실 헤드헌터나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야 되는 직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청을 하고 하는 걸 좀 이원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실업급여를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는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퇴사요정님은 어떤 활동을 해서 증명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워크넷보다는 민간 취업 사이트나 뭐 링크드인 같이 외국계 취업 사이트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보면서 저에게 맞는 직무를 찾았고요. 맞는 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 공고 자체를 캡처해두고 그리고 실제 지원을 했었던 뭐 메일 같은 것도 날짜나 일시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미리 캡처를 해서 나중에 그 구직활동 인정 서류 제출할 때 함께 첨부를 해서 증명을 했고요. 좀 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진행하시려면 민간 취업 사이트 같은 데서는 제가 원하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 했던 것들을 증명서 형태로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첨부한다면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거 외에도 또 교육받은 것도 인정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직접 활용해 본 방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실업급여 받는 교육을 수료할 때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고용센터에서 그 개설되어 있는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을 뭐 1회 수료할 경우 구직활동 1회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교육들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어떤 그 회사에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거를 제출하는 날짜가 또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놓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을 하러 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개인별로 취업 희망 카드를 예, 배부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안쪽을 딱 열면 저에게 딱 개인화되어 있는 저의 그 정보 베이스로 스케줄들이 쭉 미리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1회차부터 뭐 몇 회차까지 몇 월 며칠에 제가 받았던 카드인데요. 날짜가 있습니다. 전 사연이 있어서 끝까지 받을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 날짜를 저는 일단 확인을 하고 제 휴대폰 캘린더에 다 미리 입력을 해뒀어요. 하지만 이것도 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실제 그 해당 날짜 한 이틀 전에 고용센터에서 친절하게 문자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짜를 놓칠 리는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10일 그 기간 동안 받으셨는데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받나요? 사실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30일씩 7번이 아닐까 했는데 실제 뭐 날짜 단위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8회차에 걸쳐서 수령을 했었습니다. 향후에 이거 이제 실업급여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미리 좀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다른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비슷한 케이스에 해당할 것 같지만 두 가지 정도가 반드시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구직급여 자체를 수령하는 것이 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기간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료 같은 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제안들이 좀 들어왔을 때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제 그 구직급여 신청을 하는 그 란 중에 근로사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로사실이 있다고 체크를 하고 실제 근로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어떤 업무였는지를 기록을 하면 해당 그 근로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일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업급여의 일당에서 그만큼 제외하고. 예, 맞습니다. 그 정말 좋은 정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상담을 했을 때 그 일용근로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안내를 해주셔서 더욱더 마음이 놓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몰랐는데 그런 거 알았으면 저도 할 것 같나 봐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떠셨어요, 태수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 나머지 하나가 바로 실업 크레딧 제도였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국민연금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메뉴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실업 크레딧에 대한 안내나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고요. 제가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매달 이제 내면 나라에서 나머지 금액을 보조해주는 형태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그동안 실업급여 관련해서 좀 막막했던 부분들이 머리에 쏙쏙 이렇게 박히는 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태수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제로 실업급여나 구직급여를 수령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모두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인터넷 워크넷을 들어가셔서
구직활동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주직 하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을 받고 나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매 1주 또는 약 4주 간격을 두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실전편으로 그 신청해서 지급받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고용보험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인터넷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구직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겠죠? 만약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실 때 공인인증서 등록 같은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은 가까운 집 근처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업급여 관련해서도 조기 재취업수당, 특히나 예비 창업자나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아주 유용한 정보, 그리고 오늘 태사요정님이 잠깐 언급하신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쁜 에디터의 두 번째 인생 유튜브 채널 및 라이나 전성기 재단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쁜 에디터는 언제나 여러분의 관심 어린 댓글을 환영합니다. 만약 아직까지 구독자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자 신청 꾹 하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